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당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송영길 대표가 민심 경청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대국민에게 보고한 그런 자리였는데 그중에 이게 뭐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왜 사과까지 하게 된 걸까요? 송영길 대표가 일주일간 민심 경청을 했는데요. 그 경청하는 내용 중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당의 좀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조국 장관 일을 민주당이 왜 반성을 해야 돼? 라든가 또는 조국 장관이 이 검찰 개혁을 하다가 생긴 일인데 반성할 게 뭐 있어?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당의 대표라는 것은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봐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지지층들을 뿐만이 아니라 지지율과 득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균형감 있게 적절한 시점에 이 반성문을 잘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비판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제2차 가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요. 사과를 하셨다니까 네. 사과인가 보다라고 죄송합니다. 봤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사과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상처받은 마음,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 비리 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이라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책 출판은 검찰 주장에 대한 반론 요지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과입니까? 그건 사과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 범죄 혐의가 몇 가지고 조국 일가 전체의 범죄 혐의를 보면 자녀 입시 비리 외에도 사모펀드라든가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든가 웅담학원 무슨 불법 채용과 관련된 뒷돈 받은 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도 연루돼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부인건만 하더라도 15개 범죄 행위 중에서 11개를 1심 재판부가 유죄 혐의로 했는데 그거는 재판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자 그래놓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특혜니까 사과드린다. 이런 국민의 눈높이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2019년도 10월인가 이해찬 대표께서 한번 당대표로서 이 문제를 사과하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때도 똑같이 진정성 없는 내용.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시고 난 뒤에 보름 뒤인가 16일 뒤에 하셨는데 등 떠밀려서 하는 사과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해야 되겠고 국민의 눈치는 보이고 눈총은 따갑고 그러니까 정략적인 사고, 공학적인 사과를 하신 거죠. 저는 이런 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를 하라고 계속 야단을 쳐서 사과를 했는데 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면 어떤 사과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사과라는 것은요. 대통령 끌어내는 수준의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과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저는 참 이게 정말 정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과 논쟁까지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좀 제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 이야기 나오니까 진짜 이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기를 친 대통령, 국정농단을 한 대통령 두 사람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과했습니까? 반성했습니까? 그 정도 일이면요. 국민의힘은 1년 12달 매일매일 사과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 정당에서 계속해서 사과 논쟁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정쟁하자는 이야기 이상, 그 이상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사과를 하려면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면 사과 요지에 맞게 하셔야지. 알맹이 다 빼놓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가슴이 아프다, 상처 주서 죄송하다.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도 약간의 대립이 있잖아요. 논란에 대해서, 이 사과에 대해서요. 당내는 그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로 될까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절반은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 쪽 사람만 비판하는 그런 사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앞뒤 안 맞고 자기들 입장만 강요하는 국민의힘이 하나의 모순입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이 그러면은 자기들이 있었던 일이라든가 검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국 장관을 비판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송영길 대표가 아주 균형감 있는 비판을 했다, 사과를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한편으로 당내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용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송영길 대표가 흔히 하는 것처럼 이 윤석열 총장도 똑같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이건 네.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가 다 법률 앞에서 평등합니다. 윤석열 총장 가족 일가도 의혹 있으면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대표가 아주 균형감 있는 사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에 나온 사과 내용 중에 보면 사과 내용 중에 아니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비리에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수사 방향 설정한다고 듣는 검찰입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의 행태를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과거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가족들이 지금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 공정하게 또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한 거잖아요. 사과 내용 중에 왜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들어가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아니 뭐 누구라도 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을 받을 만한 일이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일가와 관련된 의혹은 작년 초부터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는데요. 대개 한 3가지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뭐 윤석열 전 총장 배우자의 미술관 기획 전시 관련 뭐 의혹인가 그게 있었고요.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가 연루가 됐다라는 거. 네. 그다음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요양병원 운영하면서 요양비를 불법 편취했다. 예, 예. 그 의혹인데 사실 그게 작년 1월, 2월부터 1년 내도록 친여 매체에 의해서 재탕되고 삼탕되고 사탕되고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포진된 검찰의 각 파트에서 예.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를 했고 수사도 했습니다. 그중에 3번째 장모의 요양비 불법 편취와 관련된 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네.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집권당의 대표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 물귀신도 아니고 끌어 넣어가지고 예. 물타기 하는 그게 진정한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맥락이 맞닿는 게 아니거든요.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재판 과정인 것도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윤 총장의 장모도 그런데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을 많이 접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정진석 의원이 전해줬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장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때문에 1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잖아요. 예. 저는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다면은 정치 행보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도 저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요.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 고위공직자로서 조국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도 내 가족이 결론 나지 않았지만 똑같은 겁니다. 예. 조국 장관도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만 났을 뿐이지 결론 나지 않았지만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는 것조차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를 한 사람과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도리입니다. 예. 저는 그런 도리를 마저 한 다음에 자신의 흔히 하는 떳떳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도 법 앞에서 떳떳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늘 주장했던 법치주의에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송영길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겸허히 수용하겠다. 나를 잊고 개혁 작업에 매진해 달라.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두 분이 좀 소통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민주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 이해를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국 장관은 좀 표현하자면 이제 그 외로운 저는 뭐 검객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저 책을 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변명하다기보다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 검찰들의 무리한 수사들 네. 그리고 또 관련되는 이 윤석열 총장 등의 비사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당연히 야권과 언론에서 또 조국 장관을 끄집어낼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오래된 흔히 충분히 나온 이야기라고 하지만 조국 장관 이야기는 더합니다. 그럼에도 또 끄집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어와 더불어서 스스로가 이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는 거리를 두고 민주당은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하라. 뭐 그런 취지의 배려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시라 이렇게 썼어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당한 고통의 강도나 이런 부분들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가슴 아픈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자연인으로서의 분이 아니고 한때 나라의 중요한 고위직에서 국정 전반에 관여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책임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뭐 묵비권을 진술 거부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갑자기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는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웃었고요. 예. 당에 대해서 그토록 부담을 주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가족은 떳떳하다는 식으로 항변하는 것도 정말 시대 정서와 역행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다가 겸허히 수용하겠다. 당은 나를 밟고 가라. 이게 검객입니까? 장수입니까?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책 판매 부수에 대해서 한호합니다. 네. 10만 부, 6만 부, 10만 부 뭐 책 판매 부수를 올릴 금전적 이득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면들이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강하게 반성을 한다면 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 가지 메시지,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내는 건 참된 반성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한 예. 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네. 측면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시각에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내로남불로 보는 시각이 있고 네.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부분을 일부 수용을 하면서 자기가 반성한다,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재판하는 과정에 있고 검찰개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자신도 이제는 공격할 상황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다 맞고 다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법정에서 논쟁을 해서 결론이 나더라도 다 수용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국 장관의 자신의 방어권과 자신의 철학적 가치에 의해서 충분히 저런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책이 많이 나갔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가치를 수용해가지고 검찰개혁을 대선 국면에서 같이 주장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환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제 그 대국민 보고회에서 부동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종부세,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 재산세 완화하는 게 포커스가 맞추는 게 맞냐라는 글쎄요, 얘기도 있어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공공 공급을 즉각적으로 빨리 늘리는 게 가장 시급한 방향이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는 것들 때문에 이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이 항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용한 측면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이 부동산 문제는 어렵기도 하지만은 저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것을 정치권에서 해결을 할 때는 대표가 정리해서 발언을 하면은 그 정도 순간에서 어느 정도 논쟁들은 좀 멈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 또한 그 전제는 대표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최소 공배수를 뽑아가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당정이 다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 최종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하는 모습이 여러 번 노출이 예. 되면서 입당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윤 전 총장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예상과는 좀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입당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고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그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흐름의 행간이 읽힙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정당 선택에 따른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예. 깔려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가 70% 정도, 뭐 중도가 20% 정도, 진보가 10%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윤석열 총장이 특정 정당을 조기에 선택하면 예. 지지율이 빠진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치적인 검증 시간의 문제인데 정당에 입당하는 순간 검증이 바로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은 전 총장 측은 이 검증 시간을 여하히 줄이느냐, 3개월을 2개월, 2개월을 1개월로 줄이느냐에 성패 혹은 지지율 조정 국면이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뭐냐면 입지점 찾기가 어렵잖아요. 제3지대에서 입지점 찾기가 어려우니까 당신이 들어가야 될 정당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천천히는 가겠지만 예. 내가 글로 가겠다라는 안 간다? 것을 예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지점을 확대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고민이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은 가능하다면 입당 시기를 합리적인 선에서 늦추고 싶을 겁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대선 시계가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생각같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지 않을 거다. 지금 당장 민주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6월 중순에 대선 기획단을 띄우지 않습니까? 예. 정당은 다르더라도 상대당이 움직이면 이 당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 시기에는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빨라질 거다 이렇게 예. 예. 최근에 보이는 행보와 직접 밝힌 입장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 보시기에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 보고 뭐 속된 표현으로 간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안철수 대표는 범접할 수 없는 간보기의 최고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이라는 게요. 도덕성 검증이 있고 정체성 검증이 있는데 정체성 부분에서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흔히 하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탄핵안 찬성한 사람임에도 TK에서 지지도가 1등 나오고 있어요. 네. 이야기 뭐냐면은 보수 지지층들이 탄핵을 했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준석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역으로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지만 야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나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 있게 과거보다 사진을 더 공개하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만난 것들을 공개하는 겁니다. 예. 제가 날짜를 보니까요. 윤희숙 의원과 뭐 만났다든가 장재현 의원과 통화했다가 이게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달 이야기를 어제 그저께 한꺼번에 발표한 겁니다. 아 이제는 국민의힘하고 내가 좀 만나도 되는구나. 정체성 부분에서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또 이준석 효과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좀 혁신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과거의 수구 보수가 아니다. 예. 내가 저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도층도 휩싸이지 않겠구나. 이런 하나의 저는 보기에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행보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어쨌든 그러면 결정은 국민의힘으로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워낙 또 이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서 예.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또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는 저는 국민의힘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 그 불안정성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지 않으면 개혁을 하다가 개혁이 좌초했다라는 또 하나의 지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선택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하나면요.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 이준석 최고가 이 토론 잘하는 사람이 말실수를 합니다. 말실수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좋은 겁니까? 아니면 뭐
불안정성이 겁니까? 가중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예.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사체로서 또 다른 세대 교체라든가 개혁의 요구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에도 또 다른 숙제를 하나 받게 되는 예.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그 네. 회장단들이 만났잖아요. 그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슈거리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가 나올까? 근데 언급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문제는 네. 대통령의 발언을 추적해 보면 저는 일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달에 대통령께서 사면 신년 기자회견 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요. 5월달이죠. 4주년 대통령 되시고 4주년 특별 기자회견 때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국민의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어제 4대 그룹 대표들 만나 오찬에서는 국민의 공감대도 있는 것 같다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월, 5월, 6월의 쭉 흐름을 보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사면의 조건이 충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얘기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 상황도 엄중하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소재의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이게 부각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게다가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하실 때 성과의 대부분이 저는 우리 기업들의 뒷받침 위에서 가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국제적인 시각이나 국민 여론을 볼 때 저는 곧 대통령께서 사면하실 거다. 결심 단계에 오신 것 같다. 이렇게 사면이 필요하시다고도 보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저께 모 방송국에 이제 국민의힘 토론회 때 보니까 네. 이 당권 주자들이 사면에 대해서 찬반이 예. 갈리더라고요. 저는 그 두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 두 대통령 찾아가셔야 됩니다. 두 대통령 찾아가셔가지고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하셔라. 그것이 전제되어야지만이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두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네. 어떤 형태로도 전달되지 않으면은 저는 대통령이 사면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재용 총수와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한편으로 또 연동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대통령의 사면과 네. 연동되어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사면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법의 집행이라는 것을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여론조사로서 할 것 같으면 법 집행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넌센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또 삼성 바이오 문제는 네. 현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시 반부터 시작한다니까 어떤 얘기를 준비해서 갔을까요? 아마 초선 의원들이 특히 이제 협치 문제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뭐 많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입법을 하면서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주도했던 측면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라든가 이해충돌방지법 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기부라든가 기재부에서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차 재난지원금 문제, 2차가 아니라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확보 문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재부가 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당이 이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과 예. 그다음에 재정에 있어서 확대 재정 문제를 정부가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도 초선 의원들 그 면담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과. 근데 이제 이게 그 초선이면 아무래도 재선, 3선 뭐 다선 의원들보다는 현장감이 더 있고 네. 국민 여론이 더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뭐 가셔서 부동산 문제, 세금 폭탄, 불공정 문제 등등등등 의제가 민생 의제가 많이 나올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더 듣고 오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민주당의 최근 이슈에 대한 민주당 내 의원들의 동향들을 보면
선수별로 갈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특히 부동산 문제는 더 그래요. 그다음에 소장청이냐 아니면 중진청이냐 세대 차이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선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께 단일한 민원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약간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견을 전달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다. 예.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께서 조선들을 만나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오후쯤에는 네. 뭐 그 간담회 결과가 또 나오겠죠. 어떤 내용인지. 네.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열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